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 사람이 방금 표정이 안 좋았는데 나 때문인가? 내가 이상하게 말했나? 방금 실수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 이제 나에 대한 이미지가 끝났어.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깐 표정이 굳었을 뿐입니다. 그냥 핸드폰을 봤을 뿐입니다. 그냥 대답이 조금 늦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재판이 열립니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한다. 나는 분위기를 망쳤다.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안 되는 사람이다. 오늘 영상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하루가 지옥 같은 사람들. 발표 한 번 때문에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자는 사람들. 식사 자리에서 숟가락 드는 것조차 신경 쓰이는 사람들. 당신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이 이상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타인의 마음을 읽고 있다고 착각하는 위험한 심리의 함정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름은 바로 독심술 사고입니다. 그리고 이 독심술 사고가 심해지면 작은 실수 하나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재앙화 사고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긴장하는지, 왜 사소한 표정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생각의 방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불안을 오해합니다. 사람을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내성적인 성격 아니야? 좀 자신감을 가져. 남들이 너한테 그렇게 관심 없어. 하지만 사회불안은 단순히 사람이 싫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너무 많이 의식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상대의 눈빛, 표정, 말투, 침묵, 한숨, 시선, 고개 움직임까지 하나하나 감지합니다. 문제는 감지가 아니라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발표를 하는데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 하품을 합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튀어나옵니다. 내 발표가 지루한가 봐. 망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못한다고 생각하겠지. 다시는 발표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전날 잠을 못 잤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을 못 먹어서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방이 답답했을 수도 있고 몸이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불안이 강한 사람의 뇌는 중립적인 정보를 중립적으로 두지 못합니다. 반드시 나와 연결합니다. 저 표정은 나 때문이다. 저 침묵은 나를 싫어해서다. 저 반응은 내가 부족하다는 증거다. 이것이 사회불안을 키우는 핵심 구조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불안을 상대의 표정 위에 덮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독심술 사고는 상대의 마음을 내가 안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결론을 내립니다. 나를 싫어하네. 나를 무시하네. 나를 한심하게 보네. 내가 불편한가 봐. 다들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문제는 이런 생각이 너무 빠르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라기보다 거의 반사작용에 가깝습니다. 상대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나 때문이야. 상대가 답장을 늦게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나한테 실망했나봐. 사람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면 바로 내가 분위기를 망쳤어. 이 독심술 사고는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에게 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회불안의 핵심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가받고 있다. 나는 들키면 안 된다. 나는 실수하면 버림받는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면 뇌가 발표 내용보다 사람들의 반응을 더 감시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보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말이 꼬입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얼굴이 빨개집니다. 손이 떨립니다.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또 해석합니다. 큰일 났다. 사람들이 내가 긴장한 걸 알 거야.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 그러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불안해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감시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불안해질수록 몸이 반응하고 몸이 반응할수록 더 창피해지고 창피해질수록 다음 상황을 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발표가 두려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의가 두려워집니다. 그 다음에는 식사 자리가 두려워집니다. 그 다음에는 전화 통화가 두려워집니다. 결국 모임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불안이 당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세계를 조금씩 감옥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불안이 무서운 이유는 사람을 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하면 당장은 편합니다. 발표를 안 하면 마음이 놓입니다. 모임을 취소하면 숨이 쉬어집니다. 전화 대신 문자로 하면 덜 긴장됩니다. 식사 자리를 피하면 실수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피할수록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역시 그 상황은 위험했어. 피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어. 다음에도 피해야 해. 그래서 불안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100명 앞 발표가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10명 앞 발표도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과의 식사가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가까운 사람과의 식사도 불편해집니다.
처음에는 면접이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자기소개 한마디도 두려워집니다. 사회 불안은 피할수록 커지는 불안입니다. 너무 힘든 상황에서는 잠시 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속 피하기만 하면 불안은 당신의 삶에서 점점 더 큰 권력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선택합니다. 그 모임은 가지마. 그 말은 하지마. 저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지마. 네가 나서면 망신당할 거야. 조용히 있어. 그래 안전해. 그런데 그 안전은 진짜 안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살아있음 자체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사회 불안에는 독심술 사고와 함께 또 하나의 인지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재앙화 사고입니다. 재앙화 사고는 작은 사건을 최악의 결말로 연결하는 생각입니다. 발표 중에 단어 하나를 틀렸습니다. 현실은 단어 하나를 틀린 것입니다. 하지만 재앙화 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망했다. 사람들이 다 알아챘을 거야. 내 수준이 들통났어. 앞으로 중요한 일은 못 맡을 거야. 나는 역시 사람들 앞에 서면 안 돼. 식사 자리에서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현실은 젓가락 하나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재앙화 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나를 이상하게 봤을 거야. 분위기가 어색해졌어. 나는 왜 이렇게 칠칠 맞지? 이 사람들은 앞으로 나를 불편해할 거야. 단체 대화방에서 답장이 늦습니다. 현실은 답장이 늦은 것입니다. 하지만 재앙화 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나? 내가 너무 튀었나? 이제 이 모임에서 나는 끝났어. 보이십니까? 사건은 작습니다. 하지만 해석은 거대합니다. 사회 불안을 겪는 사람은 실수를 실수로 끝내지 못합니다. 실수를 정체성으로 가져갑니다. 내가 실수했다가 아니라 나는 실수투성이 인간이다. 발표가 조금 흔들렸다가 아니라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분위기가 잠깐 어색했다가 아니라 나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건이 정체성이 되는 순간 불안은 훨씬 깊어집니다. 행동은 고칠 수 있습니다. 말은 다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발표는 다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결론으로 가버리면 회복의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과장된 해석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작은 중립적 사실. 사회 불안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조심해. 망신당하면 끝이야. 사람들이 널 보고 있어. 실수하면 기억될 거야.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겉으로는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이 목소리는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제합니다. 사회 불안은 나에게 안전을 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계속 작아지라고 말합니다. 말하지 마. 나서지 마. 눈에 띄지 마. 부탁하지 마. 거절하지 마. 너답게 굴지 마.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 앞에서 실수는 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원하는 삶도 점점 멀어집니다. 하고 싶은 말을 못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내 실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관계 안에서 솔직해지지 못합니다. 결국 사회 불안은 상처받지 않는 삶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살아보지 못한 삶을 남깁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운 걸까?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를 견디지 못할 만큼 나 자신을 혹독하게 대하고 있는 걸까? 많은 경우 사회 불안의 중심에는 타인의 시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금 어색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발표를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고통은 그 다음입니다.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매력 없어.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안 돼. 타인의 평가보다 내 안의 재판관이 더 잔인할 때 사회 불안은 더 깊어집니다. 사회 불안에서 빠져나오는 첫 번째 방법은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 말을 듣고 웃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실은 무엇입니까? 상대가 웃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머릿속 해석은 무엇입니까? 나를 싫어하나 봐. 내 말이 재미없었나 봐. 내가 분위기를 망쳤나 봐.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아는 사실은 무엇인가? 내가 덧붙인 해석은 무엇인가? 다른 가능성은 없는가? 상대가 답장을 늦게 했다면 사실은 답장이 늦은 것입니다. 해석은 나를 무시한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쁠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메시지를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발표 중 누군가 하품을 했다면 사실은 누군가 하품을 한 것입니다. 해석은 내 발표가 지루하다일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사실보다 해석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바로 믿지 마십시오. 불안은 감정이지 증거가 아닙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실제로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재앙화 사고를 줄이려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무조건 피하지 말고 차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표 중에 말을 버벅였습니다. 불안은 말합니다. 끝났어. 망했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볼 거야.
이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끝났는가? 사람들이 평생 이것만 기억할까? 내가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그 사람을 평생 무능하다고 판단했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빨리 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기 자신에게 바쁩니다. 우리는 남들이 나를 계속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얼굴, 자기 말, 자기 실수, 자기 고민에 더 바쁩니다. 당신이 발표 중 한 문장을 틀렸다고 해서 모두가 그 장면을 평생 저장해두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실수를 본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내 가치의 추락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불편함은 재앙이 아닙니다. 어색함도 재앙이 아닙니다. 긴장도 재앙이 아닙니다. 실수도 재앙이 아닙니다. 얼굴이 빨개지는 것도 재앙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당신은 로봇이 아닙니다. 완벽한 발표 기계도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대화 기계도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긴장합니다. 사람은 버벅입니다. 사람은 어색합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그리고도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사회 불안이 강할 때 우리의 시선은 지나치게 나에게 고정됩니다. 내 얼굴 이상하지 않나? 내 목소리 떨리나? 내가 어색해 보이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관찰하면 오히려 더 어색해집니다.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집중하면 내용이 흐려집니다. 반대로 내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집중하면 불안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가 아니라 나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가? 식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상하게 먹고 있나? 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색해 보이나? 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한 사람에게라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까? 사회 불안에서 중요한 목표는 불안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어도 말하기. 얼굴이 빨개져도 자리에 머물기. 목소리가 떨려도 한 문장 끝까지 말하기. 어색해도 도망가지 않기. 이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 뇌는 새롭게 배웁니다. 불안해도 괜찮구나. 긴장해도 망하지 않는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살아남는구나. 이것이 회복입니다. 사회 불안은 회피할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는 작은 노출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노출이란 억지로 무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갑자기 100명 앞에서 발표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사람 많은 모임에 무조건 나가라는 뜻도 아닙니다.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카페에서 주문할 때 눈을 한번 마주치고 말하기. 회의에서 한 문장만 말하기. 단체 대화방에서 짧은 의견 하나 남기기. 식사 자리에서 질문 하나 해보기. 발표할 때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첫 문장만 천천히 말해보기. 중요한 것은 성공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피하지 않았다는 경험입니다. 불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면 망할 거야. 그런데 내가 작은 행동을 해보면 뇌는 조금씩 다르게 배웁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망하지 않았네. 조금 불편했지만 지나갔네. 다음에는 조금 더 해볼 수 있겠네. 사회 불안은 몸에 새겨진 불안이기 때문에 몸으로 다시 배워야 합니다. 불안해도 안전하다. 어색해도 괜찮다. 실수해도 관계는 끝나지 않는다. 평가받아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을 몸이 배워야 합니다. 사회 불안을 겪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 자신에게 매우 가혹합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긴장했나 보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실수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랬어? 진짜 한심하다. 또 망쳤네. 넌 왜 늘 이 모양이야? 이런 내면의 언어는 사회 불안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이유 중 하나가 실수 자체보다 실수한 뒤 내가 나를 공격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회복을 위해서는 자기 대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대신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 망했다 대신 조금 흔들렸지만 끝까지 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대신 그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생각이다. 나는 발표를 못해 대신 나는 발표가 아직 익숙하지 않다. 나는 이상해 대신 나는 긴장할 때 몸이 예민하게 반응한다. 언어가 바뀌면 감정의 방향도 조금씩 바뀝니다. 자기 자신을 적으로 대하면 세상 전체가 전쟁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이 조금 덜 무섭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바로 이 5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확인한 사실은 무엇인가? 상대가 웃지 않았다. 답장이 늦었다. 분위기가 조용해졌다. 여기까지가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붙인 해석은 무엇인가? 나를 싫어한다. 나를 무시한다. 내가 망쳤다. 이것은 해석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무엇인가? 상대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생각 중일 수 있습니다. 바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일이 정말 1년 뒤에도 중요할까? 대부분의 사회적 실수는 1년은커녕 일주일 뒤에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같은 실수를 했다면 뭐라고 말해줄까? 우리는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잔인합니다.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줄 말을 나에게도 해줘야 합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조금 어색했지만 큰일은 아니야. 다시 하면 돼. 너는 그 실수보다 훨씬 큰 사람이야. 이런 말은 나약한 위로가 아닙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현실로 데려오는 심리적 균형입니다. 사회 불안은 자주 거짓말을 합니다. 모두가 너를 보고 있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실수하면 끝이야. 사실 실수는 대부분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너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사실 사람들의 생각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고 대부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완벽해야 안전해. 사실 완벽하려고 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피하면 괜찮아질 거야. 사실 계속 피하면 삶은 점점 좁아집니다. 이 거짓말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불안을 없애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차분히 살펴보자. 불안이 하는 말을 들여다보면 검토하십시오. 보일 거야. 불안은 그래, 큰 소리로 저기 작은 말하지만 진실의 빛이 부드럽게 항상 빛나고 진실을 있어.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어두운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회 불안은 단순히 소심한 성격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타인의 마음을 안다고 단정하는 독심술 사고, 작은 실수를 인생 전체의 실패로 키우는 재앙화 사고, 그리고 자신을 혹독하게 평가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상대의 표정은 증거가 아닙니다. 내 불안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수는 정체성이 아닙니다. 어색함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완벽해야만 관계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사람들 앞에서 불안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지금 나는 독심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일 수 있다. 실수해도 나는 끝나지 않는다. 불안해도 나는 한 걸음 움직일 수 있다. 당신의 삶은 남들의 표정 하나에 끌려다니기에는 너무 소중합니다. 이제는 타인의 마음을 읽으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당신이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은 사람들 앞에서 완벽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불안한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데리고 살아가는 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독심술을 멈추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오늘 당신의 생각 방향을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